안녕하세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종로에서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두드림 세무회계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 두 번째 시간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지난번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배당, 결산배당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배당이고 네 번째가 차등배당, 초과배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유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식을 90% 갖고 있는데 아들은 10% 갖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배당을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배당을 하게 되면 아버지 90%, 아들 10% 가져야 되지만은 배당 총액을, 전액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행위를 하죠? 이 부분은 아버지는 이미 급여로 높은 소득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1억, 2억, 3억이라는 급여가 발생됐고 아들은 연봉이 얼마 안 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급여가 없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배당을 받게 되면은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고 소득이 분산되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결혼이라든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식 배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요,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잉여금 자체를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 의제 배당 소득세, 의제배당 소득세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42%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세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분명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우선 자녀가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부터 주는 절차, 증여 또는 양도 그런 행위를 통해 갖고 주식을 줘야 되는 게 1차원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요,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높게 되면 과연 배당을 1억, 2억, 3억 함에 따라서 아들이 내야 되는 세금과 아버지가 내야 되는 세금,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를 해서 과연 100%를 주는 게 좋은지 80% 주는 게 좋은지 50%만 주는 게 좋은지 세금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대주주가 소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소주주가 반대로 대주주의 권리를 받는 것은 된다는 거죠. 대주주가 소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 평등한 것 자체를 깨게 되면 안 되고요. 소주주가 혜택을 보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소주주가 손실을 보면 안 되고요. 이득을 보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배당이나 차등 배당이나 주총 결의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세금 비교를 차등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1억 한다고 했을 때 주식 배당을 5천만 원 한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등 배당, 그 다음에 주식 배당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에 유용하겠다 싶으면은 구체적인 세금 비교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